네, 안녕하세요. 퍼실 수학학원 수학 전임 강사 이주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선전고 확통 총평과 함께 그 주요 문항 풀이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영상은 당장 이제 며칠 전에 시험을 본 우리 선전고 학생들 일단 너무 수고 많으셨고 시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점수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제 뭐 시험을 뭐 어떻게 풀었고 그리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기말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는 혹시나 아쉬운 결과가 나왔더라도 아쉬운 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 영상을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일단은 가장 궁금한 건 난이도일 텐데, 자,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쉽다라고까지는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시험 형태가 어쨌든 단답형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단답형은 아시겠지만은 뭐 이게 부분 점수라는 게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이한 느낌은 있었어요. 객관식 1번부터 14번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평가하기를 1번부터 14번까지는 거의 교과서 문항 위주로 내지 않았나? 변별력 있는 문제가 거의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단답형에서는 사실 단답형 뭐 15, 16, 17 이렇게 있는데 뭐 17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 하지만 15, 16 수능 특강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냈지만은 그렇게 크게 뭐 되게 유별나게 튄 그런 유형은 뭐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서술형 문제가 그러니까 이항계수 문제였는데 조금 변형이 되었기도 했고, 뭐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시간 관리 때문에 막 급하게 적다가 틀린 친구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가릴 만한 문제가 뭐 이따가 풀긴 하겠지만 17번 문제 17번 노란색에서 볼까요? 17번 문제와 서술형 3번 정도가 뭐 1, 2등은 가릴 만한 문제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좀 무난하게 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수특 연계는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사실 수특 연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수특 문제가 그렇게 뭐 좀 약했다, 뭐 약하다 이렇게 적을게. 그러니까 막 수특만 바득바득 외워서 푼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잘 냈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런 친구들 있지? 그러니까 뭐 다른 교재 안 풀전 안 풀고 부교재만 왕왕 풀고 그냥 외우듯이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행여나 뭐 부교재 문제만 우르르 내버리면은 이제 그거 다 맞춰버리고 막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좋은 시험이라 보기 어려운데, 난이도가 조금 쉬웠던 거에 비해서 어쨌든 막 수특만 왕왕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뭐 그런 뭐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우리 기말고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선생님 기준에서 이게 좀 뭐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선생님 예상하기를 상위권 변별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이번 영어로 적을까요?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렵다의 기준은 그러니까 단답형 마지막 문제나 서술형 마지막 문제에서 조금 더 힘을 줘서 출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해설 다 하고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도 얘기 좀 해보겠지만은 정리를 해보자면, 본인이 이번 시험을 많이 망쳤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냉정히 얘기해서 첫 번째로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첫 번째로 뭐 실수를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그냥 몰라서 틀렸다든가, 그 친구들은 공부량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집 하물며 교과서에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반복해서 성실하게 연습을 했다면, 그러니까 부교재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부교재 문제도 성실하게 연습을 했다면, 그러니까 문제집 한 권, 두 권 이상을 꾸준하게 연습하고 반복한 친구들이라면은 사실 객관식이라든가 뭐 이런 단답형 서술형에서 크게 무너지고 그럴 만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아니면은 지나치게 실수를 많이 했다. 자, 확통에서 실수에 대한 얘기를 내가 본수업에서 많이 하는 편인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확통이 유독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곱하기 잘못하고 곱하기 2분의 잘못하고, 근데 그것도 분명히 실수로 보셔야 되고 실력으로 보셔야 되고 단수 실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태도는 얼마든지 기말고사에서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모두 문제풀이를 할 때 뭐 하염없이 여유있게 풀기보다는 좀 긴장감 있게 시간을 재고 그런 푼이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를 불문하고 확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면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수로 무더기 틀린 친구들은 절대 이거를 가볍게 넘어갈 것은 아니에요. 그냥 실력이라 받아들이고 계산력이 약하다, 실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총 3문제로 풀어볼 거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15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풀기 전에 앞서서 15번, 17번, 나 마지막 서술형 3번을 풀어볼 건데, 뭐, 선정 기준은 뭐 그나마 좀 어려운 거, 뭐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15번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러니까 이 풀이를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으면은, 본인이 이 풀이를 보고, 본인이 이 유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작아진다는 의미에서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x는 1, 2, 3, 4, 5, 6이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뭐 5 이하 자연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결국에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은 이걸 보고 이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을 기반으로 세면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아요? 지금 x에서 x로 가니까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양끝을 닫아주면서 푸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분명 얘기했어. 그 다음에 얘가 보면은 자, 이러이러한 걸 만족하는 6 이하의 자연수 x가 존재한대. 그러니까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존재성이고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적어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좀 아쉬워요. 내가 좀 더 어렵게 냈을 텐데, 그러니까 써보면 알겠지만 이 조건을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고 괜찮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얘는 여사건으로 풀 필요가 없던데. 자,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6 때려 박아봤을 때 예를 들어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럼 F1은 3이에요. 그쵸? F1은 3이어도 된다는 거야. 또는 이렇게 되겠지? 조건 문장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를 대입하면 루트 2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없고 3도 마찬가지고 4가 딱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F4는 2 더하기 2라서 이렇게 4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5랑 6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 함수요, 이거를 베이스로 하면서 F2이 3이거나 또는 F4가 4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사실 조건이 여러 개 더 있었으면 여사건으로 풀까 생각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보면, 그러니까 이 조건을 A라고 하고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우리의 풀이는 기본적으로 A 사건의 경우의 수, B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랬다가 곱사건을 뺀다. 이런 방향으로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바로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풀었죠? 네. 자, 그럼 바로 풀어보죠. 이렇게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먼저 F1은 3이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3개 적어요. 그럼 실수할 일이 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니? 자, 여기 3으로 박아놓으면 여기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자, 여기에서 1부터 3까지 3개 자연수 중에서 F1과 F2 2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H2예요. 그치? 뭐 제대로 적은 거 맞죠? F1이 실수했네요. F3이 3이 아니라 F1이 3이죠? 미안해요. 처음부터 틀릴 뻔했네. 쏘리. 자, F1이 3이에요. 자, F1이 3이라면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3부터 6까지 다 쳤어. 3, 4, 5, 6 4개 중에서 5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4H5가 될 거야. 4H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4가 4인 이제 사건을 구해볼까요? F4가 4다. 그럼 이렇게 4 적어. 이렇게 적어줘요. 그럼 이때 함수의 개수는 1부터 4까지 1, 2, 3, 4 4개 중에서 3개 선택이죠. 4H3 해주시면 될 거고, 그 와중에 4랑 6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4랑 6 사이에 4, 5, 6 3개 중에서 2개 중복 허용으로 선택이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난 지금 벌써 A 사건의 개수, B 사건의 개수 다 구했고 이제 빼주면 되지. 동시에 만족하는 거 2번 세버렸으니까, 즉 F1은 3이면서 F4가 4인 함수의 개수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과 4 사이 2개 중에서 중복 허용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와중에 4부터 6까지 3개 중에 중복 허용 2개 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함수의 개수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뭐 계산은 생략할게요. 다 계산해 주시면은 뭐 158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 11 더하면 169 이거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은 답이 13 나오는 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뭐 기초 유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되게 그냥 많이 통용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함수의 개수에서 되게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유형이니까 이 정도는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두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자, 17번 문제 풀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막 엄청 어려운 킬러 문제는 아니지만은, 얘들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너네가 장기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연습해야 되는 유형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막 되게 뭐 접근 자체가 되게 신비로운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킬러 유형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지구력이랄까요? 그러니까 조건 하나하나 보면은 별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누구 이웃하고 누구 뭐 뽑고 이렇게 조건이 되게 여러 개여서 식이 이만큼 나오는 좀 지구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계산이 되게 긴 그런 식의 문제를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문제는 일단 선생님이 제시하는 풀이는 있겠지만 이게 꼭 정답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 꼭 정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더 좋은 방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거를 좀 막막하게 못 푼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또 수업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은 어려운 경우의 수 확률 문제 중에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조건이 되게 좀 간접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조건이 별거 없죠? 여기 7등분, 뭐 7등분처럼 보이나? 7등분에다가 숫자 7개 깔 건데, 그 인접한 숫자들끼리는 절대 다 서로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든 이웃한 숫자들 다 따져봤을 때 무조건 몽땅 다 서로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수학 천재가 아니고서 얘를 보자마자 뭔가 이게 번뜩 떠오르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치 영어 해석하듯이 천천히 얘를 음미해 보자고. 이게 뭔 뜻일까? 이웃하는 애들끼리 서로 소이려면은 나는 어떻게 깔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럼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이 생각이 닿을 수 있어요. 짝수, 홀수, 경계 나누는 게 중요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짝수 2, 4, 6이죠. 얘네들은 절대 이웃해선 안 된다지, 그치? 그러면은 짝수끼리 이웃해선 안 된다. 그런 약간 느낌이 어때? 느낌이 홀짝홀짝 이렇게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어려운 포인트는 홀수의 개수가 하나 더 많다는 거,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그냥 쉬운 거 같은데요? 그냥 짝수끼리만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짝수끼리 절대 이웃하지 않아야 되지만 나머지 걸어놓고 1, 3, 5, 7 띄엄띄엄 깔았다고 쳤을 때 한 가지 더 고려될 상황이 있어요. 바로 3과 6입니다. 3과 6은 절대 또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숨어져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난 기본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그냥 일반적인 문제처럼 홀짝홀짝 이렇게 번갈아 가듯이 세운다. 그 와중에 뭐 홀수인 것도 있겠지만은 3과 6이 절대 이웃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포커스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짝수가 3개고 홀수가 4개잖아요. 홀수 4개를 먼저 깔아보자. 홀수 4개. 그러니까 당연히 홀수 4개도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싶지만은 정확히 얘기하면, 잘 봐봐. 우리가 짝수 3개를 절대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짝수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깐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남은 빈자리에다 홀수를 박아 넣잖아요. 그리고 홀수들은 이제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를 알 수 있냐면은 띄엄띄엄 맞는데 2개는 이웃해야 돼. 홀수는 그러니까 1, 3, 5, 7 중에서 2개는 이웃을 해야 되며, 그리고 남은 2개는 하나하나 이렇게 띄어서, 즉 뭐 2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느낌으로 홀수를 먼저 깔아놓고 사이사이에 짝수를 넣는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예민한 부분은 분명히 3이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잘 봐봐. 나 지금부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나 여기다 지금 홀수 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분홍색 책강 잘 보이죠? 여기에다가 홀수를 깔 건데, 근데 여기에 3이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홀수 1, 3, 5, 7 다 깔아놓고 남은 2, 4, 6을 사이사이 찔러 넣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3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3이 이렇게 이웃한 영역에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6이란 숫자는 여기를 절대 못 오니까 6을 깔 수 있는 자리는 2가지가 되거든. 근데 만약에 3이 여기 영역에 있다, 이렇게 있게 되면은 나중에 6을 깔 때 여기 못 오니까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케이스가 갈리죠? 그러면은 3이 이웃한 영역에 있냐 아니면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영역에 있냐, 이걸로 케이스 나누어서 풀어주시면은 답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 보죠. 먼저 3이 이렇게 홀수끼리 이웃한 영역에 들어갈 거야.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그럼 3이랑 누가 이웃하지? 1, 5, 7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지? 3, 1 선택을 했어. 예를 들어 내가 1을 선택했어. 그러면은 1, 3을 골랐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열해야 되겠지? 그럼 곱하기 2가 되겠네요. 해서 넣었다고 치자. 이렇게 1하고 3을 넣었어.
그럼 나머지 5, 7을 여기랑 여기 깔 건데 이렇게 까냐 이렇게 까냐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지? 그럼 곱하기 2까지. 그래서 5, 7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2, 4, 6을 사이사이 찔러 넣으면 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6, 2, 3이랑 안 붙어야 된다. 그럼 6을 먼저 여기 제외하고 여기 또는 여기다 깔아주시면 되겠지? 그럼 곱하기 2가 되겠어. 그래서 뭐 이런 데 넣었다고 치고 그러면은 남은 자리에는 2랑 4를 자리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해서 곱하기 2까지 해주시면 첫 번째 케이스 경우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는 이거 다 지우자. 이번에는 3이 여기 붙어있는 데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영역에 위치할 거야. 3이 막 이런 데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3을 제외하고 1, 5, 7 중에 2개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1, 5, 7 3개 중에 2개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 5를 선택했다 칠까? 1, 5를 이렇게 깔아봅시다. 그럼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럼 이제 3, 7 남았으니까는 여기에 이렇게 넣을지도 고민해 주셔야 되겠네요. 해서 곱하기 2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쳐요. 이렇게 3, 그리고 7 이렇게까지 넣었다 쳐요. 그러면은 남은 숫자 2, 4, 6을 또 까는 건데 아까랑 다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는 다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 3이 여기 있다 보니까 6은 여기 다 못 와요. 여기밖에 못 온다는 거. 그래서 저기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치? 6은 여기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남은 2, 4는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16 곱하기 3이니까 48. 그 다음에 얘가 3 곱하기 8인가요? 3 곱하기 8에서 24. 그래서 더해주시면은 72 나오겠죠.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7개의 원수를 까는 거 6팩토리얼 아닌가? 6팩토리얼이고 그거를 72로 나누면 되겠네. 6팩토리얼 근데 720 아닌가? 그쵸?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은 10분의 1 나오겠고 120 곱해주시면은 답은 12가 나오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좀 이렇게 풀이가 쫙 길어지는 케이스 나누고 그리고 문제 조건이 좀 함축적이고 좀 간접적일 때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해서 그걸로 이제 케이스 나눠서 푼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좋은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서술형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서술형 3번이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했고 좀 비주얼이 조금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이항계수 문제인 건 알겠는데 뭔가 비주얼이 못 풀 것 같아. 저 겁먹어서 못 푼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마무리 멘트를 같이 섞어가면서 풀이해 줄 텐데 아까 앞에 풀었던 두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대단한 킬러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했고 좀 쉬운 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연습한 대로 그냥 풀면 돼요. 겁먹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뭐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강조하는 방식이 다르셨겠지만 선생님 수업에서도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접근해야지 저런 유형은 저렇게라고 난 얘기를 하지 이 문제 외워 이거 그대로 나올 거야 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러 개 숫자를 더한 형태 이거에 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더하라고 나와 있고 정신 나가지 않고서 이걸 다 계산할 리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항계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효율적으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리고 11이라는 숫자 11이라는 숫자는 10 더하기 1 우리가 10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은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치? 자,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이제 그 선정고에서 배포된 그 채점 기준 그 해설지를 봤는데 그 풀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의 생각에 좀 더 현실적인 풀은 이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 내가 처음 봤어. 시간이 3분 남았어 이제 3분 남았는데 이 문제 풀어야 돼. 근데 이걸 보자마자 멋있게 1 더하기 10의 1제곱 1 더하기 10의 2제곱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형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얘기했지? 뭐?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이걸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마치 초항이 11이고 공비가 11이고 항의 개수가 11개짜리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보자는 거야. 그러면 공식 바로 써서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그 다음에 공비, 헷갈리네. 11개서 나와가지고. 공비 11이고, 그거에 11제곱 이렇게 되지 않니? 그치? 맞지?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자, 그래서 분모가 그래도 깔끔하게 10이 되고요. 그 다음 분자가 11의 12제곱 빼기 11이 돼요. 자, 우리는 이거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선생님은 확신이 들었어요.
수업 준비를 하면서 여기까지 풀이 왔을 때 확신이 든 게 뭐냐면은 분모가 10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 숫자의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구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아마 분자는 적어도 10의 배수가 나올 것이며 착 약분이 되겠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숫자가 뭐 끝자리가 점점점점점 얘가 점점점점 해서 뭐 3210이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으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1의 자리는 1, 그 다음에 얘가 10의 자리, 얘가 100의 자리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치? 아, 결국에 뭐야? 이 분자에서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구해주시면은 그게 순서대로 1의 자리부터 100의 자리를 매칭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나는 제대로 풀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목표는 바뀐 거예요. 이 녀석이 1000의 자리부터 10의 자리부터 이제 10의 자리까지 계산한다고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고 여기서 이항계수 써주셔야겠죠. 어떻게요? 자, 이거 갖고 올게. 그러면은 1 더하기 10에 12제곱 빼기 11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항계수로서 전개를 해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12C0 곱하기 10의 0제곱 쭉 써볼게. 12C1 곱하기 10의 1제곱 12C2 곱하기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더 적죠. 12C3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당연히 난 이걸 다 나열할 생각은 없어요.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빼기 12를 할 거고 계속 목표를 생각해야 돼.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만 구할 거야. 그럼 계산을 좀 해볼까? 얘가 1이에요.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12 곱하기 10이니까 120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 계산하게 되면 12 곱하기 11 그래서 이런 계산을 잘 못해요. 66, 6600인가요? 6600이고 여기까지는 계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거든? 자, 12C3 계산하시면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이거를 6으로 나눈 거니까 2 해서 22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죠? 220 10의 세제곱 곱하면은 2, 2, 0 하나, 둘, 셋인가? 더 할 필요 없어 보이지? 어차피 이 이상은 1000의 자리까지 계속 0이 나올 테니까 해서 여기다가 12를 뺄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이게 지금 121이지. 121에서 10을 빼주시면은 그럼 110인가요? 110 되나? 그리고 6 이거 더해주시면은 그러면은 6000 왜 이러지? 710 더하기 사실 얘도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 1000의 자리까지만 볼 거잖아. 얘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 그러니까 블라블라 가겠지. 여기 블라블라는 당연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1000의 자리까지는 다 0인 되게 큰 숫자들만 빵빵하게 있으니까 계속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이거를 10으로 나눌 것이고 오른쪽 관심이 없고 그럼 여기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이 문제 뭐 비주얼이 좀 그렇긴 했지. 좀 어려워 보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막 뭐 손도 못 댈 만한 그런 문제 아니었고,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새로워 보인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막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이항계수에서 연습한 대로 등비수 합공식으로 의도해 볼까? 이거 10 나눌 거니까 여기서 그래 뭔지 몰라도 11을 뭐 2 플러스 9로 쪼개진 않겠지. 1 더하기 10으로 쪼개서 나열해 볼까? 하면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이런 식의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기말고사 이것보다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분명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좋고, 단순히 이제 뭐 교과서 문제, 이렇게 쉬운 문제만 풀지 말고, 좀 더 고난도 문제를, 그리고 속도감 있게 푸는 거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렇게 연습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다음번에 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